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에다가 레이어라고 쓰셔도 되겠고, 레이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레이어 창이고요. 또는 여기 레이어의 레이어 프로퍼티스, 레이어의 레이어 프로퍼티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이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아이콘들이 있을 겁니다. 이쪽은 필터 부분입니다. 이쪽이 레이어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레이어가 작게는 한 20몇 개, 30개, 많게는 한 150개, 200개까지 만들어져요. 해당 레이어를 찾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필터는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윈도우 탐색기나 이런 걸 보시면, 윈도우 탐색기, 파일 탐색기죠. 여기 보시면 바로가기 검색 있죠. 이런 것처럼 똑같이 첫머리 글자를 쓰는 거예요. 뭐 A로 시작하는 모든 것.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모든 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별표를 쓴다든지, 여기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퍼센트가 안 들어가네요. 네, 별표 A, 그러면 A로 끝나는 거, A로 끝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일을 찾아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필터를 줄 수 있습니다. 뭐 A로 시작하는 레이어, 뭐 혹은 중간에 B가 들어가는 레이어,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필터 부분입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자, 레이어는 여기 있는 3개의 아이콘들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콘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이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누르면 계속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이어 삭제입니다. 레이어를 삭제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커런트 레이어, 즉 작업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럼 도대체 레이어가 뭘까요? 레이어는 도면층입니다. 레이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층이에요. 층입니다. 계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층 있죠. 지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오래되면 이렇게 퇴적돼서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거 레이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제 그걸 레이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도면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도면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층이에요, 층. 그러니까 1층, 2층, 3층 할 때 쓰는 그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층, 2층, 3층은 조금 개념이 다르겠지만, 서두에 얘기했던 그 퇴적층, 이게 바로 레이어인데, 레이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 앞에 요거 있죠. 이게 이제 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도면을 그리고 다시 얘를 한 장 또 껴요. 그리고 또 도면을 그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도면들이 다 투과돼서 하나의 도면으로 보이겠죠. 네, 그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린다는 얘기는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캐드에서는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일반적인 도화지가 아닌 거죠. 도면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얘처럼 이렇게 투명한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한 도면에다가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그러면 레이어들이 쭉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한 장의 도면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007 영화 같이 첩보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요원이 이제 적국에 가서 이제 필름을 훔쳐와요. 필름 딱 훔쳐서 왔는데 반쪽밖에 없네요. 그래서 또 위험을 무릅쓰고 딱 훔쳐와요. 그래서 필름들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딱 겹쳐놓고 보면 한 장의 완성된 도면이 나오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첩보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필름을 여러 장 겹치는 거죠. 그럼 그 필름 하나하나가 레이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어라는 개념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티가 안 나요. CAD 도면에서 티가 안 나는데 어쨌든 도면이 겹겹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온, 프리즈, 락 이렇게 세 개가 한 묶음입니다.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보시면 외형선이 있습니다. 0.5mm네요. 굵은 실선이네요. 자, 보시죠. 여기다가 외형선이라고 썼습니다. 외형선. 칼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칼라 피커가 뜹니다. 자, 저는 노란색 쓰겠습니다. 기계 쪽이라면 3번 색깔 쓰시면 돼요. 건축 인테리어라면 노란색 쓰시면 됩니다. 자, 전 노란색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라인 타입은 컨티뉴어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시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숨은 선. 은선이죠. 은선. 자, 3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쪽에서는 노란색이 은선입니다. 건축하고 달라요. 자, 라인 타입은 로드 눌러서 불러오시면 돼요. 히든. 히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록색이 히든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선도 하나 만들어 보죠. 중심선. 중심선은 1번. 라인 타입은 로드 버튼 눌러서 센터. 그러면 레이어의 이름과 색상과 선 종류를 맞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추어 보시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인 타입 오른쪽에 라인 웨이트라고 있습니다. 선의 굵기요. 얘가 선의 굵기입니다. 출력했을 때 선의 굵기가 바로 여기서 지정해요. 출력했을 때 선의 굵기를 두 군데서 지정합니다. 하나는 레이어고 하나는 출력 명령어에서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지정합니다. 두 번째는 플롯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바로 여기 보시면 선의 굵기가 여기 나옵니다. 두 군데서 지정해요. 올드 유저들, 오래된 유저들은 여기를 사용합니다. 올드 유저들은 여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배운 유저들은 여기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둘 다 쓰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무실에 그 사수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유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레이어에서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왜 플롯 명령어에서 안 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둘 다 쓰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을 따실 때, 그 다음에 혹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딸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출력해서 제출합니다. 도면을 출력해서 제출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길 배워놓은 거예요.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는 걸 배웠고, 어떤 사람은 출력할 때 선 굵기를 지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출력할 때 지정한 선 굵기대로 출력이 돼버립니다. 여기가 무시돼요. 출력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창에서 선 굵기를 넣어버리면 CAD는 출력할 때를 기준으로 내보냅니다. 얘를 기본으로 안 해요. 물론 이제 거길 바꿔야 돼요. 그 출력할 때 레이어에 있는 선 굵기로 쓰겠습니다라고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배워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만 배우고 어떤 사람은 그쪽도 배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보고 나서 나 테러 당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테러가 아니고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떤 유저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배운 사람들은 테러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 습관대로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면 반드시 출력할 때 이 선의 굵기를 체크해 봐야 돼요. 선 굵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선 굵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선 굵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선 굵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0.2mm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맨 위에 use object line weight, 오브젝트가 지닌 선 굵기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로 출력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있어요. 그 테러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죠. 이걸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선 굵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외형선입니다. 어저께 제가 0.5mm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선의 굵기가 3개, 아니 4개라고 보시면 돼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이렇게 4개예요. 그러니까 0.1, 0.2, 0.3, 0.4 이렇게 써도 돼요. 어저께 제가 써드린 건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이렇게 3개 써드렸어요. 그래서 0.1, 0.3, 0.5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써요. A2를 출력할 때는 0.1, 0.3, 0.5 이렇게 합니다. 근데 A3를 출력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출력하냐면 0.1, 0.2, 0.3 이렇게 써요. 어쨌든 0.1, 0.2, 0.3이잖아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나 전산응용 기계제도에서 보면 0.2, 0.3, 0.4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0.2는 가는 선이고 0.4는 굵은 선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0.09가 있고 0.13이 있습니다. 어느 게 제일 가는 선인가? 어느 게 0.1하고 제일 가까울까요? 0.09죠. 0.09나 0.13이나 50보 100보인 거죠. 별로 티도 안 나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전 0.09, 히든선은 중간 굵기니까 0.2, 외형선 0.3, 중심선 0.1, 0.09. 그러면 순서대로 선 굵기가 딱 지정이 끝났습니다. 레이어 세팅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레이어 세팅할 때 레이어의 이름과 색상, 선 종류, 선 굵기까지 지정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요. 자, 여기 보시면 플롯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레이어를 출력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프린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출력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딱 누르면 아래쪽에, 프린터 그림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금지 표시가 딱 걸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당 레이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종종 물어봐요. 작년에 전산응용 건축제도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시험 대비반 학생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딱 출력했는데 출력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도면 좀 다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프린터 그림에 금지 표시 딱 걸려 있더라고요. 이거 왜 눌렀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모른대요. 왜 눌렀는지 본인들 모른대요. 이렇게 놓으니까 출력이 안 돼요. 그럼 역으로 나갈까요? 이런 거죠. 거래처 직원이 있는데 되게 깐족거리고 일은 엄청 시키고 되게 꼴 보기 싫고 근데 마침 CAD를 잘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전부 다 딱 눌러놓고 보내버리면 출력을 못하는 거죠. 그 친구가 CAD를 잘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CAD를 못한다 그러면 당황하는 거죠. 인쇄를 했는데 출력이 안 되네.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근데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마음에 이게 안 들길래 한번 이렇게 싹 걸어놓고 보낸 적이 있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잘 되는데요. 뭘 만지셨는데 왜 출력이 안 돼요?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대신 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 잘 되니까 이제 나중에 와서 고맙다고 밥 사주고. 본인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여기가 눌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인쇄 안 하게끔 모니터상에선 보여요. 모니터상에선 나오는데 출력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항상 여기는 풀려 있어야 됩니다. 그 뒤로 VP 레이어나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은 우리나라 말로 주석입니다. 그 VP 레이어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New VP 프리즈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쓸 겁니다. 지금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 아마 얘는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얘는 3D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3D도 아닌 주로 이제 3D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굳이 쓰진 않을 거예요. 쭉 이렇게 레이어 끝났죠. 자, 이러면 온오프 프리즈 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제가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레이어에 보면 온, 오프가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쓰죠. 오프, 온이 있습니다. 오프는 끄고 온은 켜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리즈, 소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락, 언락이라고 합니다. 온오프는 알아요. 켜고 끄고. 프리즈, 락, 언락도 알아요. 락은 잠그다고, 언락은 열다라는 뜻이죠. 잠그고 열고. 프리즈하고 소우가 좀 생소합니다. 근데 프리즈라는 단어는 전 국민이 사실 다 알아요. 얼마 전에 이거 2가 나왔죠. 그죠? 아이를 키우는 집은 다 알아요. 아이들이 엘사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겨울왕국이던가요? 네. 그 겨울왕국 영어 원제목이 포리즌이었죠. 네, 이 프리즈의 과거형이 포리즌입니다. 네, 얼리다란 뜻이에요. 동결시키다란 뜻입니다. 레이어를 동결시키는 거예요. 소우는 해동시킬 때 쓰는 단어가 소우입니다. 레이어를 얼리고 해동시키고. 좀 말이 이상해요. 도대체 레이어가 뭔데 얼리고 해동시키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시성이라는 게 있고,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작업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오프를 하면 눈에 당연히 안 보입니다. 당연히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이 돼요. 신기하게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프리즈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작업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얼려버렸기 때문에, 동결시켜버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작업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락을 걸면 눈에는 보여요. 눈에는 보이는데 작업은 안 됩니다. 차이가 이거예요. 눈에 보이니 작업은 되니,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온오프예요. 오프하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작업도 안 돼야 되는데 작업이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강의실을 제가 불을 끄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서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게 온오프의 기능입니다. 그냥 레이어에 불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은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안 할 거예요. 그게 프리즈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안 하게끔 하는 거. 그게 프리즈의 개념이에요. 락은 눈엔 보입니다. 근데 작업은 막아놓는 거예요. 이제 얘는 중심선 같은 거 있잖아요. 중심선 같은 거 딱 작업해 놓으면 더 이상 작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락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근데 트림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데 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자,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쓰는데 보통 프리즈와 락을 쓰시면 돼요. 온오프 안 써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작업이 되니까.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형선에다가 지금 제가 커런트를 놨습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얘를 누르셔도 돼요. 자, 보세요. 자, 체크 표시가 넘어오죠? 더블 클릭하면 체크 표시가 넘어가요. 여기서 선택하셔도 돼요. 이게 셋 커런트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해서 서클을 몇 개 그렸습니다. 됐나요? 자, 서클을 몇 개 그렸습니다. 맞나요? 자, 레이어 그리고 외형선을 오프했습니다. 자, 화면에서 꺼진 거 맞죠?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 이동할 겁니다. 무브. 제가 이동 명령을 실행했어요. 근데 캐드가 물어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여기다 all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엔터. 기준점 지정하고 목적지 지정했습니다. 원래 여기 썼어요. 자, 열어볼까요? 옮겨진 거 맞나요? 원래 여기 썼던 거죠? 여기 있던 게 일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껐습니다. 이동하기 모두 다. 어떻게 되나요?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클릭. 다시 레이어 켜보죠. 옮겨진 거 맞나요? 네. 온오프는 화면상에서 보이거나 감추거나, 근데 작업은 돼요.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게 온오프. 그에 비해서 프리즈는 작업이 안 돼요. 이동하기 모두 다 안 돼요. 이동하기 모두 다 없어요. 선택된 게 없거든요. 아이고. 선택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키면 나옵니다. 작업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락 잠근 겁니다. 그러면 얘가 선택은 되는데 이동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트림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이어를 쓰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레이어를 프리즈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작업하는 레이어가 외형선 레이어예요. 현재 지금 외형선 레이어입니다. 오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The current layer will be turn off. 지금 현재 설정된 레이어가 turn off, 꺼졌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당신 뭐 할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를 끄겠습니다. 그 아래 거는 Keep the current layer on. 현재 레이어를 ON 시켜 놓겠습니다. 현재 레이어를 오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서클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원은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 눈엔 안 보이죠? 자, 다시 켜보겠습니다. 원이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작업은 돼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작업은 됩니다. 현재 레이어를 프리즈 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This layer cannot be frozen.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걸 수 없습니다. 동결할 수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 레이어입니다.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는 프리즈 걸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강의실에 있잖아요. 누군가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의하겠죠. 야, 진짜 불 끌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프리즈 레이어는 여기를 동결시키는 겁니다. 영하 50도로 딱 다운시켜서 여기를 얼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린 다 얼음인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프리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얘는 안 돼요. 락은 돼요. 락은 됩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 모두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움직이지 말고 그냥 제자리에 있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락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레이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화 상자로 떠서 물어봐요. 이렇게 현재 레이어를 오프할 겁니다. 정말 오프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턴 오프 누르면 오프하는 겁니다. 레이어 온 그러면 레이어를 그냥 켜놓는 거고요. 프리즈는 캔나 프리즈라고 떠요.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 뜨는 겁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뜨는 건 현재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바꾸시면 돼요. 라인. 자, 맞나요? 중심선과 히든선 나오는 거 맞나요? 잘 안 보이죠? 이게 얘가 걸려서 그래요. 디폴트. 자, 선 종류 적용된 거 맞습니까? 레이어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선 종류가 따라 들어가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전부 다 바이 레이어. 여기 안 건드려요. 컬러 레이어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오브젝트에다가 컬러 다이렉트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라인 타입 다이렉트로 지정하지 않아요. 왜요? 레이어만 바꾸면 되거든요. 레이어만 이렇게 바꿔서 작업하면 바로 컬러와 라인 타입 바로 들어가요. 자, 매치 프로퍼티스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선택하고 매치 프로퍼티스 바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보시죠. 매치 프로퍼티스 선택하고 데스티네이션 컬러와 라인 타입이 바로 바뀝니다. 굳이 컬러 따로 라인 타입 따로 선 굵기 따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레이어에서 한 번에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작업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중심선에다 먼저 맞추겠습니다. 도면을 그릴 때요, 제일 먼저 그리는 건 중심선입니다. 우리 미술 시간에 그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리나요? 아니, 말이 좀 이상하다. 얼굴을 그릴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거 전체 윤곽인 거죠. 전체 윤곽과 눈, 코, 입에 대한 배치를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도 전체 윤곽과 배치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X라인 기억나시죠?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네, 이렇게 두 개가 중심선인 거죠. 자, 이 중심선에서 보면 선이 이렇게 가는데 양쪽으로 100mm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선이 위로 50mm, 아래로 50mm.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선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중심선이요. 그 100mm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 중심선이에요. 자, 그러면 옵셋 50mm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그 다음 이렇게 세로선에서부터 왼쪽으로 20mm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150m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20mm,
옵셋 150mm.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선이 바로 외형선이 되는 거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면 전체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이 중심선이 오른쪽으로 10mm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하기로 딱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오른쪽에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18mm 이렇게 딱 되어 있을 거예요. 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내려 긋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수직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니고 그냥 옵셋 하시면 됩니다. 옵셋 18, 이렇게 만들고 트림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었던 이 선은 이제 보조선이기 때문에 삭제하시면 돼요. 자, 라인 오스냅 끝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내려 그리시면 됩니다. 라인 끝점 지정하고 이렇게 선을 내려 긋는데 여기가 10도예요. 우리는 늘 0도부터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180도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0도. 그러니까 1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려야 됩니다. 1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그립니다. 골뱅이 150이니까 150만큼 190도 방향, 이렇게 선을 좀 더 넉넉하게 그립니다. 라인 선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가 10도입니다. 0도에서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180도입니다. 10도가 올라갔네요. 170도 방향이군요. 자, 골뱅이 150만큼 170도 방향으로 트림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자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레이어를 바꿔볼까요?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10mm, 요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 써야 되냐면 서클의 탄젠트, 탄젠트요. 원에 접하고 선에 접하고 선에 접하고 선에 접하고 원에 접하고 선에 접하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도면을 그리실 수 있어요. 자,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는 중심선으로 레이어를 맞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라인 옵셋 50. 선 종류 축척이 너무 커요. 우리 지난 시간에 라인 타입 스케일 배웠죠? LTS 0.5 조금 작게 하고, 그 다음 외형선으로 레이어를 바꾼 다음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8, 다시 교차점에서 반지름 15, 다시 서클 반지름 5, 다시 반지름 10. 그 다음 오스냅에서 탄젠트 오스냅을 체크하겠습니다. 대신 센터 오스냅을 뺄 거예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네, 이렇게 생겼네요. 트림으로 중심선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